상수항의 뜻은 특정한 문자를 포함하지 않은 항입니다. 따라서 이 식에서 상수항 그러면은 이 특정한 문자를 뭘로 이해해야 될까? 이 특정한 문자라는 것을 이 식에서 별말 없을 그쵸? 별말 없으면은 x가 변수야. 변수 변할 수 있는 수 대입할 수 있는 수 있잖아. 예? 이게 정확히 이 식에서 상수항이 먼저 물으려면 이렇게 물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상수항이 뭐냐 그랬을 때 대부분 여기서 그냥 상수항 8입니다 하면 되거든. 근데 정말 똑똑하고 이 상수항의 의미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무슨 문자에 대한, 즉 뭐에 대한 상수항을 묻는 거죠? 이걸 물어봐야 돼. 뭐에 대한 상수항? 여기 오는 게 바로 이 특정한 문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선생님 다시 대답하겠지. 야, 오 그래 좋은 질문이야. x에 대한 상수항을 찾아봐 라고 할 거라고 다시 질문을. 그럼 그때는 이 x에 대한 상수항은 특정한 문자에 x를 포함하지 않는 항이 상수항인 거야. x 있잖아. 두 개나. x 제곱이니까. 있고 여기 x 없잖아. 그럼 상수항 8인 거야. 이해돼? 자 그러면 이제 식이 복잡해졌다. 자 세연이 이 식에는 항이 몇 개 있죠? 5개. 5개 있지? 그럼 이 식에서 상수항은 뭘까? 6이다. 안나 상수항 뭘까? 6이요. 동호 상수항 뭘까? 3x? 아니 6? 민서 상수항 뭘까? 뭐에 대한 상상? 그렇지. 이게 나와야 되는 거야 이게. 뭐에 대한 상수항일까라는 질문이 나와야 된다고. 이해돼? 네. 니네 상수라는 말의 뜻 알아? 상수. 상수는 보통 상수 그러면 C라는 단어 많이 쓰잖아. C로 표기하잖아. 상수 그러면. 그치? 이 C가 컨스턴트라는 영어야. 컨스턴트. 영어 단어에서 컨스턴트 하면 무슨 뜻인지 알아? 컨스턴트. 중3한테 조금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긴 한데 불변해란 소리야. 불변해. 변하지 않는. 불변해. 변하지 않는. 값이 안 변하는 수를 상수라고 그래. 이를테면 아까 그랬잖아. x 같은 데는 수를 좀 넣을 수 있잖아. 근데 8은 x에 뭘 넣어도 이거 안 바뀌잖아. 그런 식으로 상수란 거는 변수가 아니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치? 그래서 상수는 내가 x에 대한 상수항 물어봤을 때는 x가 아닌 모든 문자는 다 상수항이야. x에 대한 그러면 x만 변수로 이해하란 말이거든. 변수 취급. 이해돼? 자 그럼 다시 그런다. 자 그럼 내가 다시 거꾸로 맞아 x에 대한 상수항이 뭐야라고 다시 질문할게. 그럼 x에 대한 상수항은 뭘까? 이 5개 항 중에서 세은이 x에 대한 상수항. 마이너스 2y 어. 제곱. 그렇죠. x 안 들었으니까 됐지? 그러니까 상수항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 앞에 이거를 꼭 읽어야 돼.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뭐에 대한 상수항인가. 만약에 그러면 내가 y에 대한 상수항을 물었다면 뭐라고 대답할래? 겸이 y에 대한 상수항. 3x 세제곱 플러스 6. 그렇죠. 그런 거야. 꼭 상수항이란 말이 나오면 뭐에 대한을 읽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변수가 만약에 한 종류밖에 없어 이런 식처럼 그럴 때는 이제 상수항 그러면 그냥 보통 이걸 불러주는 거야. 얘가밖에 변수가 없으니까. 이해했죠? 내가 여기 뒤에다가 플러스 k 써놨어. 이렇게 써. 그럼 상수항 뭐죠? 역시 이 x에 대한 상수항이라고 질문하면 8 더하기 k가 상수항이야. 알겠죠? 그래서 상수항에서는 그 특정한 문자가 뭔지를 잘 읽어라. 그 말이 정말 중요한 말이고. 자, 그 다음에 개수로 갑시다. 개수. 자, 이 식에서 개수가 뭐냐? 개수가 뭡니까? 라고 내가 질문했어. 그럼 당연히 이렇게 대답해야죠. 거꾸로. 아니, 뭐의 개수입니까? 라고 물어야죠. 이를테면 x 제곱의 개수가 뭐냐고 하면 뭐라고 대답할래? 이 식에서? 앞에 7이겠죠? x의 개수가 뭐냐고 그러면 마이너스 하겠죠. 그지? 그러니까 개수라는 거는 뭐의 개수는 이게 붙어야 될 것이고 x의 개수 그러면 x 앞에 붙은 숫자야.
x제곱 개수면은 x제곱 앞에 곱해진 숫자라고. 그래서 그 개수의 써있기를 용어의 써있기를 항에서 문자에 곱해진 수입니다. 문자에 곱해진 수. 그런데 때로는 앞에다가 내가 k x 세제곱 적었어. 그럼 x 세제곱 개수는 뭐야? k인 겁니다. 이게 꼭 수라고 했을 때 이게 1, 2, 3, 4, 5, 6, 7, 8 이런 수만 있는 게 아니고 뭔가 붙었으면 이걸 수로 이해하는 겁니다. 이해돼? 자, 일로 가보자. 자, 요 식에서 x, y의 개수 몇이야? 뭐야? x, y 개수. 마이너스 플러스 오는 거야, 이거. 5겠죠? 그렇다면은 x 제곱의 개수는 뭘까? x 제곱의 개수. x 제곱 붙은 거는 아무리 봐도 여기밖에 없죠. 그럼 그 개수를 뭐라고 읽어줘야 될까? 이 식은 얘를 y 세제곱 곱하기 x 제곱으로 쓸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x 제곱의 개수는 요거야, 요거. 이해돼? 개수가 꼭 숫자로만 있는 거 아니란 소리야.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뭐 다항식과 다항식을 이제 식을 이제 형태를 구분하는 용어인데 다항식부터 할게. 다항식은 한 개 항으로만 이루어지기야. 한 개 항. 항이 한 개란 소리야. 항 한 개로만. 이거는 이 식은 단항식이 아니야? 아니죠. 항이 4개나 되는데. 그렇다면 7x? 이거 단항식이야. 6xy? 단항식이야. 7xyz의 10제곱 이런 것도 다 단항식입니다. 한 덩어리잖아. 다 곱하기로만 된 한 덩어리니까 항이 하나고 이런 게 단항식이야. 자, 그럼 다항식은 뭐겠어? 단 다 구분할 줄 알죠? 단은 뭐 한 개, 단은 여러 개 이렇게 이해하게 되잖아. 근데 이제 그 다항식 한번 읽어봐. 뭐라 써 있나? 다항식은 한 개 또는 2개 이상의 항의 합으로 이루어졌다 그랬지. 그러니까 다 그러면 2개 이상일 것 같지만 실제 용어의 정의는 한 개도 그렇대. 그래서 여러 개 항의 합의꼴이야. 그런데 여러 개라는 말에 한 개 포함이야. 한 개 이상이라는 소리야. 그 말은 단항식도 다항식일 수 있다 이 말이지. 자, 7x는 단항식이야, 다항식이야? 동호? 둘 다. 이런 거 물어보진 않습니다, 문제에서. 그러나 뭐 배우는 거니까 한번 정확하게 익히고 넘어가는 거야. 그럼 여기 아까 합의꼴 그랬는데 이게 kx제곱에 7x제곱에 마이너스 x의 8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지만 이것도 합의꼴로 인정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단 말이야. 얘는 굳이 여기를 플러스에 마이너스 x라고 써도 상관없잖아. 그러니까 합의꼴이라는 말은 합차꼴이야, 합차꼴.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차수라는 말이 나옵니다. 차수. 자, 여기 지울게. 요 식은 몇 차식이야? 2차식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배웠잖아, 그렇게. 왜 2차식이냐? 가장 높은 차수가 2차니까. 그지? 근데 차수도 정확한 정의를 읽어보면 두 가지가 있어. 차수는 항의 차수가 있고 식의 차수가 있습니다. 항마다 차수가 각각 존재하고 식에도 차수가 있다. 얘가 2차 항이고 여기가 1차 항이고 얘는 상수항이야. 상수항은 굳이 말하면 몇 차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 얘가 2차? 1차? 얘는 몇 차? 원래 차수라는 게 이 7x제곱은 7 곱하기 x 곱하기 x에서 x가 2개 곱해져 있잖아. 그러니까 2차 항이고 얘는 x 한 개니까 1차야. 여기 x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럼 몇 차라고 하면 적당할 것 같아? 굳이 말하면 없으니까 0차. 상수항은 0차라고 봐도 됩니다. 굳이 말하면 여기 뒤에 굳이 말하면 x의 0제곱이 생략됐다라고 봐도 돼. 따라서 하나 기억할게. 알아두면 좋은 게 모든 수에 대해서 0제곱은 1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정의. 선생님이 0제곱이라는 게
A가 있다는 얘기가 없다는 얘기가 이게 아니고 이거는 그냥 그렇게 정했습니다. 0제곱을 1로 간주했을 때 뭔가 수학 공식들이 매끄럽게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좀 일어나서 그러면 0제곱을 1로 간주합시다 이렇게 한 거야. 알아서? 자, 4의 0제곱 얼마라고? 1이라고. 어? 만에 0제곱도 1이라고. 참고로 알아둡시다. 정확하게 배우는 거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대수라는 책에서 배우긴 하는데 그때도 그냥 이렇게 말하고 끝날 거니까 그렇게 좀 받아들이시고. 자, 다시 항의 차수의 정확한 뜻은 특정한 문자가 곱해진 개수죠. 또 나오죠. 특정한 문자. 밑줄 치시고 특정한 문자가 곱해지겠습니다. 따라서 7x제곱이 몇 차입니까? 라고 물었단 말이야. 그러면 별말 없으면은 이 식에는 x밖에 없기 때문에 x를 변수로 이해하고 당연히 2차라고 하겠죠. 그치? 2차. 근데 정확하게는 이제 질문할 때 7x제곱은 x에 대해서 몇 창입니까? 라고 물어야 돼. x에 대해 몇 창입니까? 그럼 2차겠죠. 얘도 x에 대해서 1차. x에 대해서 상수항. 고등학교 이런 책에서는 0차란 말을 하진 않습니다. 책에서. 그 다음에 식의 차수라는 거는 다음 식에서 차수가 가장 높은 항의 차수야. 어렵지 않아요? 차수가 가장 높은 항을 찾아가지고 그 항의 차수를 뜻해. 이게 x에 대해 2차, 1차 상수하니까 제일 높은 게 2차잖아. 그러니까 이 전체 식은 x에 대해서 2차식이다 라고 하는 거야. 그겠죠? 자, 조금 더 복잡한 식으로 가보자. 자, 이 식에서 이 첫 번째 항은 x에 대해서 몇 차항이야? 3차항이죠? 얘 x에 대해 몇 차항이야? 2차항이죠? 요거 x에 대해 몇 차항이야? x에 대해서 x 없죠? 이거 x에 대해서 상수항이야. 아까 했잖아. 얘 x에 대해서 몇 차항이야? 1차항인 거야. 1차항. 얘는 x에 대해서 몇 차항이야? 상수항인 거야. 0차. 이해했죠? 자, 그러면 얘는 y에 대해 몇 차항이야? y에 대해서 3차항인 거야. 그지? 그렇게 말하면 돼. 그 다음에 이제 차수를 말할 때 조금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것도 필기입니다. 두 문자 뭐 현장 x 할게. x, y에 대한 차수. 물어보기를 자, 요 항이 x, y에 대해서 대한 몇 차 항이냐고 물었어. x, y에 대한 x에 대한 그러면은 2차 부르면 되고 y에 대한 그러면 3차 부르면 되는데 x, y에 대한 물었어. 어쩌란 말이야. 이것은 x, y 구분 없이 이 특정한 문자를 x, y 두 개로 같이 보라는 소리야. x, y 구분 없이 문자가 곱해진 개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x제곱, y제곱은 다 풀어놓으면 x, y일 거 아니야? x 2개, y 3개. 총 몇 개? 5개. 5차입니다. 여기 잘 읽어야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지금 밑줄칠한 거야. 뭐에 대한 이걸 잘 못 읽으면은 잘 안 읽으면 이상하다고 할 거 아니야. 자, 여기는 x, y에 대해 몇 차항이야? 안 써있었잖아, 이게. 안 써있다는 얘기는 1, 2가 아니야. 한 개. 2차겠죠? 그치? 그러니까 두 문자에 대한 차수는 각각의 차수를 더하면 돼. x 2개, y 3개니까 총 5개. 이해돼? 자, 그러면 이 전체 식은 x, y에 대해서 몇 차식일까? x, y에 대해서 몇 차식일까? 아까 식의 차수는 가장 높은 차수 부르라고 그랬죠. 자, 첫 번째 항은 x, y에 대해서 몇 차 항이야? 3차죠. y 없으니까. 여기는 몇 차 항이야? x, y에 대해서? 5차.
여기는 2차, 얘는 2차 상수항 맞죠? 그치? 따라서 여기 블럭 제일 높은 게 5차니까 5차로 보면 돼. 그리고 두 번째에 대한 상수항 그러면은 x나 y가 한 개도 안 들어있는 항 여기만 상수항이다. 알겠죠? 네. 이런 개념이 정확히 있어야 이 동류항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 동류항. 동류항이 이제 중요한 말인데 동류항이란 같은 부류의 항이야. 쉽게 같은 부류항인데 정확한 정의는 특정한 문자에 대한 차수가 같은 항이야. 또 나오죠. 특정한 문자 밑줄. 특정한 문자에 관한 안에 차수가 같은 항. 이 뒤를 좀 더 써가지고 더하기 7x 플러스 5x 제곱 써볼게. 좀 더 쓴 거야 더. 자, 그럼 이 식에서 x 제곱에 관한 동량 찾아라고 했어. 동량 뭐 있죠? x 제곱에 들어가면 됩니다. y는 상관도 없어. 문자를 변수를 x로만 잡으라 소리니까. x 제곱 붙은 거는 여기 하나 있죠. 그다음에 여기 있죠. 그 동량은 x 제곱, y 세제곱. 근데 이제 뭐에 관한 그럴 때는 얘를 변수 취급하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 x라는 변수를 오른쪽에 써주는 게 좋아. 이 순서 말고 y 세제곱 먼저 쓰시고 그다음에 x 제곱. 요거하고 5x 이렇게 써주는 게 좀 더 좋다는 소리야. 알겠죠? 몇 x 제곱, 몇 x 이렇게 동량. 그 다음에 x에 관한 동량 그러면 뭐 있을까? 민서, x에 관한 동량 찾아봐. x 1차라는 소리잖아, 그지? 네. 아, 7x. 7x 또 네. 5x. 여기 또 있죠. 이 두 개야. 그러니까 저것도 뭐 5yx라고 쓰면 좀 더 좋겠고, 그다음에 7x 두 개 쓰면 됩니다. 자, 동량의 정의는 그렇고 화살표 쓰시고 필기에 정리 가능이야. 정리 가능. 정리 가능. 그럼 대체 어떻게 정리가 가능하단 말인가? 자, 요 식을 잠깐만 정리 가능 잠깐 대기하시고 밑에 식 정리부터 할게. 만약에 식을 마이너스 4x 더하기 2x 제곱 마이너스 7 이렇게 있어 식이. 계산 열심히 했더니 이 답이 나왔어. 답 마지막 답에다 이렇게 딱 쓰고 시험 낼까? 보통 안 그러죠. 다시 한번 정리해서 뭐부터? 2x 제곱 쓰고 마이너스 4x 쓰고 마이너스 7 쓰고 이렇게 쓰는 게 보통 아닌가? 그치? 우리의 습관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면서 차수가 점점 내려가게 올라가게 점점 내려가게 쓰는 게 우리 어떤 습관이야. 수학식을 쓸 때. 그래서 이렇게 차수가 점점 내려가게 쓰는 거를 갖다가 내림차순 정리라고 합니다. 네? 점점 올라가게. 그렇기 때문에 이 식을 상수항부터 써가지고 마이너스 7 더하기 빼기 4x 더하기 2x죠. 이렇게 쓸 수도 있긴 한데 이렇게 쓰는 것은 차수가 점점 올라가게 쓰는 거니까 오름차순 정리고 잘 안 쓰겠죠. 우리가 실제로 뭐 오름차순 정리로 정리하라고 그러면 써야겠지만 우리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우리는 이제 식을 내림차순으로 정리한다 이겁니다. 근데 내림차순 정리도 이제 한번 보자. 밑에 이제 10쪽이 밑에 다항식을 한 문자에 대해서 그 한 문자에 대해서 밑줄 10쪽의 맨 밑에 박스에 다항식을 한 문자에 대해서 차수가 높은 항부터 낮은 항의 순서로 한다. 그러니까 내림차순 그렇게 말할 때 이 식을 내림차순 정리하시오 라고 질문한 거야. 이 식을 내림차순 정리하시오. 그럼 이제 니네는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 아니 한 문자가 뭐냐? 특정 문자가 뭐냐? 그러니까 근데 이 변수가 x, y 두 종류인데 x에 대해서 관한 내림차순 정리입니까? 아니면 y에 관한 정리입니까? 물어봐야 된다 거꾸로. 반드시 확인하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꼼꼼하게 읽어서 만약에 x에 관한 내림차순 정리하라고 그랬으면은 이제 x는 변수고 y는 상수로 봐야 됩니다. 이해돼? 자, 그럼 x의 차수 쭉 훑어봐봐. 제일 높은 게 어디 있어? 여기 있죠. 그래서 제일 먼저 쓸 거는 3x 세제곱이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x에 대해서 2차 어디 있어?
x에 대한 2창. 2창은 요거만 있는 게 아니고 얘도 2창이라고 x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랬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여기서 쓸 거야. 근데 정리 가능. 그 말은 얘를 이렇게 하자는 소리야. 몇 x제곱 이렇게 할 거니까. 그러니까 x 내리면 몇 x제곱, 몇 x제곱, 몇 x 상수 쓸 거니까 x제곱이 두 개 있으면은 괄호를 묶자는 소리야. 그러면 얘는 뭘로 들어가야 되고? y세제곱 들어가겠지. 얘는 5로 들어가겠죠. 맞지? 두 개항을 인수분해하는 느낌으로 하는 거야. x제곱 묶어서. 그 다음에가 이제 x항 오겠죠. x항이 또 어디 놔볼까? x 1차는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죠. 그지? 얘도 역시 몇 x라고 할 거라고. 그럼 들어가는 거 뭐야? 얘가 x만 빼고 5y 들어가죠. 얘는 7로 들어가겠죠. 그지? 아직 안 쓴 게 뭐야? x에 대해서 이제 1차까지 갔으면 상수항 안 쓴 거 아니야? 상수항이면 여기 마이너스 2y 세제곱하고 6 안 쓴 거 아니야? 그대로 쓰면 돼. 마이너스 2y 세제곱 더하기 6 이렇게. 여기도 이제 괄호를 칠 수도 있겠지만 마이너스로 시작했기 때문에 안 쓴 거고. 이 둘의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짝수끼리 이제 x를 갈 때는 같은 짝수끼리는 좀 이렇게 앞에 개수를 좀 정리해서 쓰는 게 우리의 어떤 습관이고 보기가 좋다. 만약에 y거나 내린다라 그러면 어떻게? y 차수 봅니다. 제일 높은 게 얘죠. 쓰면서 바로 지울게. 이게 y 내리면 몇 y 세제곱으로 갈 거니까 x 제곱 y 세제곱. 그다음 y 1차 어디 있죠? 2차 y 2차. 여기 안에 있는 y 2차. 여기 지울게. 그럼 마이너스 2y 제곱. 그다음 y 1차. y 1차는 이 두 개는 지금 지워진 거야. y 1차는 여기 하나 있고 없죠. 그러면 5xy 쓰겠죠. 몇 y니까. 5x 곱하기 y. 그 외에는 y가 하나도 안 붙었으니까 이쪽부터 하나씩 쓰면 됩니다. 더하기 3x 세제곱. 그 다음에 얘는 마지막에 쓰자. 이쪽부터 할게. 더하기 5x 제곱. 더하기 7x. 더하기 이렇게 쓰는 게 그나마 좀 보기 좋을 거 아니야. 네? 상수항 부분이 괄호를 좀 치는 것도 나쁘지 않고. 알겠죠? 다시 x에 관한 내림차수 그럴 때 대충 쓰지 마시고 몇 x제곱, 몇 x제곱 이렇게 이 x들을 각 항에서 오른쪽에다 배치하는 습관을 들이라 소리야. 그 정도. 어렵진 않잖아. 뭐 대충 아는 거고 조금 불명확하게 알았던 것을 한번 좀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는 시간 정도로 이해합시다. 그 다음에 다음식의 덧셈과 뺄셈. 괄호가 있으면 괄호를 푼다. 읽어봐. 11조. 동량끼리 모아서 정리한다. 동량의 뜻이 뭐야? 동량의 뜻? 같은 부류의 항. 네? 특정한 문자에 대해서 차수가 같은 항. 2차끼리 모아서 한번 정리하고 3차끼리 모아 정리 이런 식으로 하는 그리고 11쪽에서 이제 덧셈에 대한 성질, 교환 법칙, 결합 법칙 성립한다. A하고 B하고 C가 모두 다항식이야. 이렇게만 썼지만 이를테면 A는 X제곱 더하기 1이고 B는 3X-1이고 C는 X세제곱 마이너스 7X 이런 식으로 어떤 식이라는 소리 ABC는 숫자가 아니고 그럴 때 첫 번째 A라는 식과 B라는 식을 더하는 놈하고 B라는 식에다가 A라는 식을 더한 결과가 같을까 다를까 상식적으로 내가 A랑 B를 더할 건데 얘를 왼쪽에 쓰고 더한 거랑 얘를 왼쪽에 쓰고 더한 결과가 다를까 같을까? 다를 이유가 없지 않냐? 그지? 같죠 당연히 이게. 그래서 이렇게 자리를 바꿔도 같다. 이런 법칙을 교환 법칙이라고 합니다. 교환 법칙이 성립하더라 이런 거 아니야? 두 번째 A하고 B하고 C를 더할 건데 A하고 B하고 C를 더할 건데 이 A와 B의 합을 먼저 계산하고 그 결과에다가 C를 다시 하는 거랑 BC를 먼저 계산하고 A를 마지막 계산하는 거랑 같을까 다를까? 이것도 다를 이유가 없죠. 그지? 그렇죠? 이것도 성립해. 그래서 이렇게 괄호의 위치를 옮겨서 계산해도 결과는 같다. 이 법칙이 결합 법칙이야. 이것도 성립한다.
교환 법칙은 딱 와닿잖아. 자리 바꾼 거니까 교환. 결합 법칙이라는 용어가 좀 친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제 익혀야 돼. 결합 법칙은 뭐야? 괄호의 위치가 바뀌어도 계산은 결과는 똑같다. 그런 법칙이 이제 결합 법칙이야. 이건 뭐 특별한 어떤 증명이 필요 없어. 이미 다 쓰고 있어. 몸에 다 익어가지고. 그치?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그 내용을 끝났으니까 넘어가서 12쪽 그 문제 쭉 풀어보시고 채점은 풀고 나면 해답지만 채점을 하면 돼, 셀프로. 그리고 틀린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잠깐 스스로 한번 고쳐보고 다시 한번 재채점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 돼. 알겠죠? 1번 풀 때 아까 말했듯이 x 내림차순 가라 그러면 만약에 x의 1차가 항이 2개 이상 있다고 그러면 묶어서 하라고 개수. 그리고 x는 항상 몇 x의 제곱 더하기 몇 x 제곱 더하기 몇 x 이런 꼴로 가라고 했습니다. x를 왼쪽에 쓰지 말고 오른쪽에 쓰라고 항상. y 내리면 y가 항마다 오른쪽에 가야 돼 있고. 푸는 시간 한 5분? 그지? 뭐 거의 쓰는 시간밖에 안 걸려 이건. 그래서 지금 시간이 저 시계로 55분. 그래서 풀고 채점하고 그다음에 쉬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저 시계로 6시 05분에 다시 시작할게. 풀고 채점까지 10분이라고. 아니 5분이고 5분은 쉬는 시간. 참 개념 원리가 안 좋은 점이 하나 있거든. 뭐냐면 개념 원리 키 그 쉬운 문제들은 충분히 풀 공간이 있어. 여기다 풀어도. 근데 확인 체크들은 간단한 문제는 그냥 거기다 쓸 수 있는데 조금 어렵게 나오면 이제 공간이 부족해. 책이 넉넉하지 않아. 그래서 막 보다 후겨내려고 그러면 막 깜지처럼 되고 막 왔다 갔다 막 여기 썼다 저기 썼다 해서 난잡해야 돼. 그래서 개념 원리 문제만 쭉 걸어 쓰고 답을 쓰고 쓸 수 있는 노트 혹은 연습장 하나를 마련하기를 추천합니다. 따로 노트 만들어서 걸어 쓰면서 쭉 쓰는 친구들이 공부에서 가성비가 좋아. 같은 시간 공부해도 뭔가 그 학습 효과가 좋아서 성적의 향상도 더 잘 되고 그런 걸 내가 매일 느껴. 난 말해줬다. 우리 빨리 이번에 1번? 1번에 4 너무 마이너스 오, 마이너스 내림 차수. 마이너스 오림 차수. 근데 이거 플러스 3은 차수가 작은 것부터 점점 커지는 거. 내림 차수 좀 커지면서 큰 거부터 좀 마이너스 3 x 세제곱 지우개 있는 사람 마이너스 3 x 세제곱 플러스 3 책이 너무 작아. x z 제곱 이렇게 풀기가 쉽고. 이건 쉬는 시간까지 그냥 풀것 같아. 조용한 이런 게 있는지
예상보다 오래 걸리네. 너 1번 푸는 거 혹시? 네? 1번 아, 푸고 있는 거? 아니. 아니지? 네. 아직 요령이 없지. 이제 있는 그대로 따라가면 다 답까지 갈 텐데 이제 요령이 없으니까 처음 하는 거니까 시간이 좀 걸리고. 자, 3번만 같이 볼까? 3번. 자, 계산 과정인데 그 가나 다에다가 적당한 연산 법칙을 써야 돼. 연산 법칙 아까 배운 거 뭐 있어? 무슨 법칙 무슨 법칙?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 배웠죠? 그 중에 골라서 쓰란 말이야 여기서는. 자 그럼 첫 줄에서 두 번째 줄 내려가는 와중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 봐봐. 2x제곱, 4x제곱, x, 2x제곱 빼기 있었는데 중간에 보면 x하고 2x제곱 괄호를 묶어놨지. 그 첫 줄하고 두 번째 줄에 순서 똑같아. 항의 순서 똑같았는데 괄호를 옮겨놨잖아. 지금 여기다가 옮겨놨잖아. 무슨 법칙이야? 결합 법칙이야. 괄호 위치 바뀌었으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줄에서 세 번째 줄 내려갈 때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 봐봐. 다 똑같은데 괄호 안에 있는 두 항의 순서 바뀌었죠. 좌우. 그 무슨 법칙? 교환 법칙. 그지? 그리고 마지막 거는 뭐야? 비교해봐. 계속 위아래 아래 비교해봐 식을. 어떤 법칙이야? 결합. 괄호만 바꿨잖아. 괄호만 위치면 한 줄 밀었잖아. 다시 결합지. 그런 거야. 물론 이런 걸 묻는 학교 시험은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또 배우는 과정이니까 그런 문제가 또 있는 거야. 2번에서 아마 시간 좀 걸렸을 것 같은데 이제 그 내용은 필수에 설명할 때 좀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자, 지금부터 5분 쉬어. 아, 아이패드. 더워도 추운데?
신입생 이름을 안 적어놔가지고 못한 거고요. 그다음에 네. 여기 또 다음 주에 여기 또 한 명 신입이 올 것 같아서. 금명이요? 누구요? 아니요, 거기 금명은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에요. 휘나네요? 아니요, 서주. 아무튼 선생님이 선생님 여자예요? 누구요? 거기죠. 그 그건 건시죠. 뭐야? 건시. 누군데? 그럼 건시죠. 권씨 아니고. 건시 아니에요? 누구지? 전 여친? 아 전여친 아니죠. 선생님 이 반 되게 의리 있는 반이에요. 애들 아니, 예뻐. 아니, 그러니까 아니, 선생님 좀 아니, 최대한 우리 이렇게 부모님. 애들 이해하고 넘어가게끔 네, 잘 좀. 네. 열심히 듣더라고요. 소면 네. 그거 물어봐봐. 아 맞다. 엄마도 소개해 주신다고 물어봤었는데 거기 아니고 이쪽에. 야, 민규는 혹시 너 형 혹시 여기 다닌 적 있냐? 형 있니? 저요? 어. 없냐? 너랑 비슷했던 걔가 살짝 스쳐가는데. 아 이거 상대가 가까이 안 가네. 이병들 형이 있어. 우리 학원은 이상하게 예전에. 여학생이 많아. 남학생 적고. 이게 뭔가 많이 바뀌었어. 시간이 아니지 않나요? 선생님 처음 왔을 때는 소매학원은 그냥 거의 남탕이었어, 남탕. 선생님 얘 시간표가 오늘 몇 시예요? 근데 문자를 했는데 단톡방에다가 7시부터라고? 갔다 올게요. 어? 이따가 다시 올게요. 너무 많았잖아 지금. 오케이. 아 담배를 중학 중화서 성비 딱 맞아. 누구 온다고? 그런데. 이번 주에 온다고? 다음 주에 너무 많이 다음 서준이 나는. 그럼 어메진 넣으면 좋겠다. 불러. 붕어빵도 사주고 그래도 된. 아니 녹화하느라고 못 샀어요. 사실 갔다 올까 했는데 여기 카드 여기 꽂혀 있어가지고 못 갔어. 핸드폰에. 미치 담배 피. 아 맞다. 왜? 진짜 안 먹어. 그러게 너 숙제 안 해요? 집 갔다. 넌집 가깝잖아. 집 갔다가 돈 먹어서 거의 바로 와야 돼. 너는 10분도 왜 왕복 10분 정도. 근데 그거 풀어야 돼? 동서에는 지인은 아 맞아. 그거 누가 그게 있어? 나안 봤는데. 그냥 다 풀어. 다 풀었다가 아니. 지인이 동일밖에 아닐 안 수도 있지. 너 그냥 안 풀래. 하나씩. 되게 어색하지. 여기 있는 게. 장난감. 풀래. 이거 그냥 원래 입고 이러지. 준우 약간 원래 입던 애가. 나도 학교에서 많이 봤어. 학교에서 많이 봤어. 난 얘 볼 때마다 맨날 대구를 들고 있는데. 아니 통수 몇 달째 아직? 아니야 5달째야. 아니, 너다 믿어먹어. 2주 동안에 교무실 나 다섯 째, 나 다섯 달 됐고. 7월, 8월, 9월, 10월, 11월. 그럼 얘가 다섯 달째 줬잖아. 안 돼. 야, 너 지금 준우 때문에 거의 5달 동안 생각 안 했어. 안 들을래. 오늘 밖에 못 나오고 있어. 그거 좀 쓰시나. 왜 그러는 거야? 글쎄요. 저는 뭐 근데 이건 우리 반이어서 어쩔 수 없어. 노예들이 날 망쳤어. 노예들이 날 망쳤어. 자 보자. 안 들을래. 네. 자, 필수 1번과 2번. 필수 1번은 너네 앞에서 방금 풀었던 왼쪽 2번이랑 거의 똑같죠? 네. 2번 풀면서 좀 짜증 났지? 안 그래? 네. 아, 어려운 건 아닌데 그냥 시간도 걸리고 귀찮고 막 그럴 텐데 한번 이겨내야 돼. 그리고 이런 문제일수록 누가 더 빨리 또 정확하게 푸는가가 더 중요한 거니까 계산 연습한다고 생각하면 돼. 자, 1번은 식 3개를 다 주고 나서 이거 연산하시오 그랬어.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할 거는 이 괄호부터 좀 풀어놔야 돼. 그래서 지금 A 마이너스 2B 가끔 마이너스 C 쓰는 사람 있는데 이거 반드시 분배하는 거 알지? 다 알지만 빠뜨리는 사람 가끔 있단 말이야. 이거 플러스 C로 바꿔야 되겠지? 여기까지 온 상태에서 이거 식 A 자리랑 식 B 자리랑 식 C 자리에다가 이거 다 집어넣어야 돼. 거기까지는 한번 쓰기 바랍니다. 불편하지만. 그래서 A 대신에
x 세제곱 빼기 2y 세제곱 플러스 x 제곱 y. 자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2 쓰시고 바로 아래다가 넣을게. b 2x 세제곱 마이너스 x y 제곱 마이너스 x 제곱 y. 그다음에 플러스 c 대신에 2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 한번 쓸게. 자 그다음에 아마 대부분 다 이거 다 한번 풀었지. 다시 한번 썼을 거 아니야 대부분 다. 근데 이렇게 길지고 한 줄 더 쓰는 것은 시간상으로 꽤 걸리죠. 한 10초는 걸릴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암산을 살짝 섞어 쓰는 게 좋아. 어떻게 하나 봐. 자, 항을 구성하는 그 종류를 먼저 봐. 일단 무난하게 x 세제곱부터 보자. x 세제곱항이 여기도 있지만 또 어디도 있나 봐봐. 여기도 있죠. 여기도 있죠. 이해돼? 그래서 동량끼리 골라서 보는 거야. 자, 그럼 개수만 읽어봐. 개수 몇이야? 개수 1, 개수 마이너스 4, 개수 플러스 2. 그럼 몇 x 세제곱이야? 마이너스 1 x 세제곱이지. 그러니까 괜찮아? 마이너스 x 세제곱 짜서 이렇게 푸는 것도 어차피 계산할 거 아니야. 그치? 그 다음에 이제 y 세제곱 갑시다. y 세제곱. 얘랑 같은 것은 y 세제곱에 여기는 안 들어있지. 요 끝에 하나 있네. 근데 앞에가 그냥 플러스니까 개수가 1이야. 개수가 1, 여기 마이너스 1. 그럼 몇 y 세제곱이야? 마이너스 2에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겠죠. 그지? 그 다음에 요 x제곱 y항 보자. x제곱 y항. 개수가 1이야, 1. 여기 또 있죠, x제곱 y. 이거 개수 몇이야? 아, 이거 플러스 2입니다. 마이너스 2의 마일이니까. 얘가 x제곱 y야. x제곱 y항의 개수는 1하고 2야. 그럼 3 나오겠죠? 3x제곱 y. 그치? 마지막으로 쓴 것들은 미리 좀 체크해서 지워주는 게 좋겠죠? 지워줬고 얘랑 지워졌지. 그래서 했으니까. 자, 얘도 계산했죠? 마지막 남은 게 요거 하나 나왔잖아. 개수가 2겠죠? 그래서 2xy 제곱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해되니?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때로는 이런 것도 가능해. 자, 이 식을 쓴 상태에서 그 다음 줄을 쓸 때 여기다가 있는 그대로 대입할 수도 있긴 한데 이 개수를 미리 곱해가지고 쓸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a는 그냥 써 x 세제곱에 마이너스 2y 세제곱에 플러스 x 제곱 y 쓰시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b라는 항을 적을 때 이게 b니까 살짝 여기다 마이너스 살짝 써봐. 이게 마이너스 2b죠. 그래. 그럼 전개 슉슉 하면서 써봐. 첫 번째 뭐 쓰면 돼? 마이너스 4x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xy 제곱. 그 다음에 다시 플러스 2의 x 제곱 y. 괜찮아? 그 다음에 c를 더한 다음에 그냥 쓰면 되잖아. 플러스 2x 세제곱에 더하기 y 세제곱. 그 다음에 보면서 이제 정리하면 되겠지. 이해되지? 네,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잘 보면 A, B, B, C니까 여기 B가 정리가 덜 됐잖아. 그래서 이 식을 한번 정리합니다. 자, 마이너스 A는 놔두시고 자 플러스 B에다가 마이너스 6B죠. 이거 몇이야? 마이너스 5B지? 네? 그래서 마이너스 5B에다가 그 다음 이 뒤에는 플러스 12C입니다. 한번 쓰자. 그 다음 방금 알려준 것도 해볼게. 자 마이너스 A는 괄호 딱 치시고 여기다 마이너스 딱 쓰면서 바로 풀어.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2Y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Y.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살짝 바꿔놓으시고 분배. 마이너스 10X 세제곱 그리고 플러스 5 X Y 제곱 그리고 플러스 5의 X 제곱 Y 그리고 마지막에 12C 여기 12 24X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2Y 세제곱 맞죠? 그렇게 하고 전개하면 되겠다. 정리하면 되겠다. X 세제곱도 한다. 개수만 읽어준다. 개수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0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11이죠. 여기 또 있네? 24 넣으면 되겠다. 얼마 들어? 13 그래서 13X 세제곱 쓴 것들은 바로 좀 지워주시고 그 다음 Y 세제곱 할게. Y 세제곱 개수는 2 여기 또 있네. 아까 10이었죠 아까? 2랑 10이니까 14 Y 세제곱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바로 나온 x제곱 y항 여기도 있지만 여기도 있죠. 개수 몇이야 두 개 하면 마이너스 1과 5니까 4겠죠. 플러스 4 x제곱 y항 지워주시고 마지막 남은 게 이거 하나 남았다. 그래서 더하기 5x y제곱 그런 식으로 쓰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점점 연속을 하면서 처음에 5줄에 끝낼 거를 뭐 3줄에 끝내면 이런 식으로 4줄에 되고 3줄에 되고 이렇게 좀 계산이 좀 빨라져야 됩니다. 습관을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빨리 할 건가를 좀 고민하면서 계산 습관을 고쳐가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A 더하기 B가 A 빼기 B라는 식의 연산 결과를 주고 나서 A 빼기 4B였나? 이런 식을 정리하래. 그럼 이 문제하고 이 문제의 어떤 차이를 한번 발견해봐. 두 문제 그러니까 비슷하면서도 좀 다르죠. 두 문제의 어떤 차이점. 보통 이 문제를 좀 더 어렵게 느끼거든. 왜일까? 여기는 식 A, B, C를 정확하게 줬지. 각각 주고 나서 정리하는 거가 대입하면 끝나잖아. 대입하고 정리하면 끝나. 근데 얘는 어때? A가 뭐고 B가 뭔지 나왔어? 안 나왔어. A와 B를 더하는 식과 뺀 식을 줬잖아. 그럼 내가 니네한테 이렇게 해볼게. 자, X 빼기 Y가 4야. X 플러스 Y가 8이야. 자, X 마이너스 4Y 구해봐. 라면 어떻게 할래? 이 두 식을 만족한다고 하고 이거 구하라 그러면. 이를테면 내가 처음부터 X가 매수 3이고 Y가 7이야. 라고 주고 얘 풀라고 그러면 너무 쉽지. 그렇게 낸 게 이 문제야. 각각의 값을 주고 나서 연산되는 관계 저 문제고 여기서는 이렇게 주고 나서 구하래. 어떻게 풀까? 조금만 머리를 써봐. 우리가 이렇게씩 두 개 알면은 뭐 할 수 있어? 뭐 할 수 있어? 연립방식 풀 수 있죠. 그잖아. 가간법으로. 가간법을 통해서 x, y를 구하면 되잖아. 자, 두 개를 더해볼까? 더하면 y 사라지면서 2x가 12죠. x는 6이지? 6을 구하면 여기다 6을 하나 넣어봐. y가 2겠죠? 이거 구해가지고 여기다가 x에다가 6을 넣고 마이너스 4배에 y 대신에 2를 넣고 마이너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이해돼? 그런 식으로 두 식의 연산 결과를 각각 두 식을 주고 나서 새로운 A와 B에 관한 새로운 식을 구하라 그러면 이 두 식을 가간법을 통해서 식 A, 식 B를 각각 구해야 됩니다. 구하고 나면 이제 저런 문제가 되는 거야. 구해놓고 나서 대입할 거니까. 이해돼? 어떻게 가간법 할 거냐? 얘 한 거랑 똑같아. 자, 편의상 이 식을 내가 얘를 니은식으로 할게. 자, 나는 A와 B를 각각 보고 싶어. 그럼 개수를 보겠죠. 1, 1, 1, 마일. 그러면 뭐 A를 소거하나 B를 소거하나 고만고만하죠. 그지? 그래서 이럴 때는 이 기억식과 니은식을 그냥 더합니다. 더해주면 좌변이 뭐야? 더해주면 2A죠? 우변은 더하면 8 여기 더하잖아. 8x 제곱에 두 개 더하면 4xy에 그 다음에 더하면 마이너스 10y 제곱이죠. 자, 그 다음에 뭐 할 거야? 다음에 2로 나누겠죠. 2로 나누면 a가 나오고 a라는 식은 2로 나눠서 4x 제곱 플러스 2xy 마이너스 5y 제곱이지? 그지? 여기까지 오면 이제 식 b를 구할 때 요 구해진 a를 요런 데 넣어가지고 구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새로 또 연립해가지고 b를 따로 구할 수도 있죠. 그지? 이게 숫자 가지고 연립 방식 풀 때는 하나 구하면 대입하고 푸는 게 편한데 이런 식이 나오게 되면 얘를 여기다 놓고 이 b를 구하려고 그러면 조금 불편해. 넘겨서 막 풀어야 되니까. 그지? 그래서 차라리 이런 식은 다시 b를 새로 구한다는 느낌으로 가는 것도 괜찮아. 이 두 개를 통해서 b를 구하려면 위에서 아래 어떻게 하면 돼? 빼면 되겠죠. a를 소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억에서 니은을 빼봅니다. 그럼 좌변은 빼면 2b 나오죠. 빼면 2x제곱에 빼주면 사라지고 빼주면 플러스 4y제곱 나오죠. 그래서 다시 2로 나눠서 b는 x제곱 더하기 2y제곱이다. 그래서 이러한 식 두 개가 튀어나오면 좀 푸는 거야. 단순하지? 나 식 a는 얘야. 그래서 한번 적으면 4x제곱에 플러스 2xy에 마이너스 5y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b 아까 어떻게 하라? 마이너스 4 쓰고 이렇게 잠깐 써가지고 바로 풀어봐. 마이너스 4x제곱에
마이너스 8 y제곱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동량끼리 정리. 자, x제곱항은 사라졌을 거야 이거. 그다음에 xy 하나 있죠. 2xy. 그 두 개는 마이너스 5 8이니까 마이너스 13 y제곱 되겠지. 이렇게 끝내면 되겠지. 자,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연습을 조금 더 하면 여기까지 가능합니다. 봐봐. 내가 아까 처음에 식 A를 구하기 위해서 B를 소거했잖아. 어떻게 두 식을 더해서. 더했더니 뭐 나왔어? 2이 나왔죠. 내가 필요한 게 2A가 아니고 A잖아. 이해돼?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하지 않고 기억식과 니은식을 더하면 분명히 2A가 나오는데 다시 나는 2로 나눠야 돼. 그래서 기억식과 니은식을 더하면서 곧바로 2로 나누는 작업을 합니다. 비유하면 이런 겁니다. 아까 한번 다시 써볼게. x 플러스 y가 7, x 마이너스 y가 3. 여기서 내가 x를 구하려고 그래. x를. 여기가 기억, 얘가 니은. x를 구하려고 두 식을 뭐 할 거야? 더할 거야. 그치? 근데 2x가 나와.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할 거야. 기억식과 니은식을 더하면서 곧바로 2로 나눌 겁니다. 자, 그러면 좌변은 이 연산을 따라가면 뭘로 정리가 돼? 더하고 2로 나눌 거니까. 더하고 2로 나누면 뭐가 나와? x겠죠? 우변도 더하고 2로 나눠. 더하면 10, 2로 나누면 5. 이해돼? 여기도 그런 식으로 두 개 더해서 2a 나오는데 2로 나누면 좌변은 a입니다. 괜찮지? 자, 두 개를 더하고 2로 나누는 작업을 한끼리 합니다. 동량끼리. 자, 이 두 개 더해봐. 몇 x제곱? 8x제곱. 그럼 뭐라고 쓸 거야? 4로. 두 개 더하면 4x제곱. 뭐라고 쓸 거야? 2로 나눠서 2xy. 여기는 더하면 마이너스 10. 그러니까 마이너스 5의 y제곱. 이렇게 쓰는 게 조금 더 빨라진다는 소리야. 이해돼? 이런 걸 연습해야 돼, 내가. 왜? 이런 계산 안 해봤을 거 아니야, 지금까지. 비슷하게 b를 구할 때도 빼주면은 2b가 나와. 그래서 바로 2로 또 나눠줍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를 빼고 2로 나누는 것은 b야. 자, 그럼 위에서 아래 빼봐. 2x제곱. 2로 나눠서 x제곱. 위에서 아래 빼면 사라졌어. 넘어가시고. 빼면 4y제곱이지? 2로 나눠서 2y제곱. 이렇게 써주면은 이 식이 바로 두 개 구해지면서 여기로 갈 거 아니야. 이해하죠? 그런 것들을 이제 연습하는 게 좋겠습니다. 평소에 연습하지 않으면 시험 시간에 잘 못 씁니다. 왜? 자신이 없어. 그냥 이렇게 했다 틀릴 것 같으니까 그냥 직접 다 더해서 한번 쓰고 2로 나눈 작업을 한단 말이야. 평소에 계속 써먹어가지고 이게 된다는 확신과 연습을 해야 돼. 그래서 이 두 문제는 뭐 별로 어렵지 않았고 밑에 확인 체크 문제들도 뭐 고만고만한 겁니다. 6번 봐봐. 6번. 다음 식 A, B에 대해서 A 빼기 B 뭐다? A 더하기 B 뭐다? 이렇게 두 식을 각각 주지 않고 연산 결과를 주고 나서 3A 빼기 2가 알았다. 그럼 당연히 A와 B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가각법을 통해서 연방 풀듯이. 이해되죠? 해보면 되고 이제 다음 챕터 확인 체크는 여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내가 넘어가도 될 것 같아. 자, 다음 챕터 14페이지는 이제 한번 쭉 읽어봐. 박스 안에 내용들만 쭉 읽어봐. 처음 배운 내용이 있을까 한번 봅니다. 슬쩍 봐도 다 알만한 내용들만 적혔죠. 다만
요 지수법칙 관련돼서는 좀 까먹은 사람 있을 것 같아. 자, A의 세제곱 곱하기 A의 4제곱. 이거 정리하면 뭐 나와? A 몇 제곱이야? 3과 4 가지고 뭐 하더라? 살짝 헷갈리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 A의 세제곱에 4제곱은 A의 몇 제곱 나오지? 자, A 세제곱을 풀어 써봐. 풀어 쓰면 A 곱하기 A 곱하기 A 요거죠. 4제곱은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A 아니야? 이게 A 몇 제곱이야? 7개잖아, 7개. 이 말이 A 3개, 4개. 총 몇 개냐 질문이니까 이 지수에 있는 수를 뭐 하겠어? 더하겠죠. 7제곱. A 세제곱에 4제곱은 풀었으면 A의 세제곱, A 세제곱이 4번 나온 거야. 맞지? 이렇게 4번 나온 거야. 이 안에 A 몇 개? 3개. 또 3개. 또 3개, 3개. 총 몇 개? 3개씩 4번 나왔으니까 3 곱하기 4개일 거 아니야? 이거 곱한 거야, 2개. 이걸 헷갈리면 안 돼. 네, 그래서 밑이 같은 지수꼴의 수를 곱하게 되면 정리가 되는데 A가 총 M개가 쭉 있고 또 N개가 연달아 왔으니까 총 몇 개? N 플러스 N개다. 그 다음에 A의 M제곱에 다시 거듭제곱에 N은 A의 M제곱이 N번 나온 거니까 M개씩 N번 나온 거라고. 그럼 총 몇 개야? Mn개 있겠죠. M 곱하기 N개. 그지?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AB의 N제곱. 이것도 AB의 N제곱이라는 것은 AB의 내가 4제곱 해봤어. 이것은 AB 곱하기 다시 또 AB 곱하기 다시 또 AB 곱하기 AB 이렇게 나온 거 아니냐? 4번 똑같은 게? 그럼 괄호마다 A가 한 개씩 있잖아. A 4개, B도 4개 분배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리고 또 A의 N제곱에 곱하기 B N제곱이다. 비슷하게도 이런 모양이 총 N개를 곱할 거라고. 그 분자 쪽에 A 몇 개? N개. 분모 쪽에 B N개니까 A의 N제곱 나누기 B N제곱이겠지? 맞지? 이런 것들은 특별히 어렵지 않고 이거만 조금 조심하면 돼. 헷갈렸던 사람들. 그러니까 어설프게 그 암경을 가지고 여기다가 이거 더하기였냐 곱하기였냐 헷갈린 것 중에 하나 고르지 마시고 이 뜻을 생각하면 A 3개, A 4개라고 총 7개.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A의 세제곱 나누기 A의 제곱. 이거 얼마야? 원래 나눗셈이라는 게 곱하기 역수 아니냐? 사실 무슨 뭐 요거분의 요거 아니야? 그러니까 분수를 바꾸면은 A 제곱분의 A 세제곱이야. 그죠? 그리고 정리하면 뭐 나와? 밑에는 A, A고 위에는 A, A, A니까 두 개씩 날아가면은 분자 쪽에 하나가 남죠. A 한 개. 이 한 개라는 말이 결국 분자의 지수에서 분모의 지수를 뺀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엔 A의 제곱 나누기 A의 5제곱. 얘는 얼마 나올까? 일단 분수꼴로 바꿔봐. 분자가 A 몇 제곱이야? 제곱. 분모가 A의 5제곱이야. 그럼 A, A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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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야. 약분되면 어느 쪽에가 남아야 돼? 위에는 다 날라가고 밑에 몇 개 남아야 돼? 3개 남겠죠. 그 3개가 5개에 2개 뺀 거니까 A의 5 빼기 2 써서 A의 세제곱분이죠. 맞지? 그 다음에 A의 세제곱 나누기 A 세제곱은 A 세제곱분의 A 세제곱. 그러면 당연히 2죠. 같은 거니까. 네?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여기서 어떤 사람은 3, 3이니까 위에 한 것처럼 3에서 2 뺐잖아.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3에서 3 빼가지고 A에 0제곱 쓸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이거 아까 몇이라고 그랬지? 항상 1이다. 모두에서 0.1이다. 이런 것 때문에 0제곱 1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A M제곱 나누기 A N제곱은 이 A N제곱분의 A N제곱이랑 분자의 지수하고 분모의 지수 중에서 누가 큰지가 일단 중요합니다. 그래서 케이스를 나눠야 됩니다. 분자의 지수인 M이 분모의 지수인 N보다 클 때와 M하고 N 중에서 밑에가 더 클 때도 있고 그 다음에 MN이 같을 때도 있겠죠. MN이 같으면 얼마? 똑같게 되면 여기도 AN이라는 얘기잖아. 당연히 1이겠죠? 그치? 그 다음에 분자 쪽의 지수가 더 커버리면은 이걸 약분하면서
다시 이게 이 m이 m보다 커버리면은 a가 약분 다 되면서 분자 쪽에 남아 분모 쪽에 남아 남는 a가 이 말이니까 이게 더 크면 여기 남을 거 아니야. 그 분모는 얼마가 돼? 1이 될 거야. 1. 그러니까 1분의 하고 a 몇 제곱 남을 건데 그 남는 개수가 이 큰 수에서 작은 수 뺀 것만큼 남아. 그래서 a의 n-n제곱이다 가 되는 것이고 n이 더 크면 즉 이 분모 쪽의 지수가 더 크면 이런 느낌이야. 그러면 이제 분자가 1되고 분모 쪽에가 a가 남아. 예? 이게 분의 1이야. 몇 개 남았냐 그러면 고민할 거 없습니다. 그냥 큰 수에서 작은 수 빼면 됩니다. n-. 왜냐면 지수를 마이너스로 쓰지 않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한 겁니다. 좀 어렵진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식의 곱셈. 자, x 플러스 y라는 식과 a 플러스 b 플러스 c라는 식을 곱해놓고 나서 얘를 전개하래. 전개. 중학교 때는 뭐 보통 두 개는 많이 하지만 두 개, 세 개는 그렇게 많이 할 일이 없지. 근데 이런 계산 해본 적은 있을 거야. 그치? 어떻게 하죠? 그냥 뭐 항의총 왼쪽 괄호에 2개 있고 오른쪽 괄호에 3개 있잖아. 그럼 다 따로따로 분배하잖아. 요렇게 한 번, 요렇게 한 번, 요렇게 한 번. 그리고 밑에 쪽으로 y 플러스 y랑 요렇게 한 번, 요렇게 한 번, 요렇게 한 번. 6번 분배하지 않나? 차근차근 하면 되잖아. 다만 이제 부호 포함이 항상 부호 포함. x랑 a 곱해서 xa. 그다음 더하기 xb. 그다음에 더하기 xc. 더하기 ya. 더하기 yb. 더하기 yc. 이게 못할 건 없어. 그냥 하면 돼. 맞죠? 자, 근데 그러면 문제 한번 내볼게. 문제. 너네한테 내가 x 플러스 2의 세제곱을 한번 풀어보라고 냈습니다. x 플러스 2의 세제곱을 한번 전개해보라고 했어. 그러면 니네가 그랬을 거야. 제곱은 해봤는데 세제곱 배운 적이 없죠. 그지? 이 둘의 세제곱은 이 곱셈 공식 다음 챕터에 나오는데 사실 나중에도 이 공식을 나중에 이제 외워서 하거든. 곱셈 공식 외워서 하는데 혹시 못 외웠다 해도 이건 해야 돼. 어떻게 하냐면 총 3개잖아. 이게 3개. x 플러스 x 플러스 x 플러스 맞죠? 따라서 얘를 x 플러스 2 한 개와 x 플러스 2의 제곱으로 분리해도 상관없지. 그치? 이거 풀 수 있지? 풀어놓고 나면 이런 느낌 아니야? 다시 하면 돼. 이해돼? 공식을 까먹었다가 핑이가 되면 안 돼. 물론 안 까먹는 게 제일 좋겠지만. 그래서 한번 가보면 x 플러스 2 한번 쓰시고 요 뒤에 전개하면 뭐 나와? x 제곱 더하기 4x. 땅 거잖아. 4x. 그 다음에 4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한번 써보자. 얘부터 쭉 3번 가는 거야. x 세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4x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4x. 그리고 얘랑 할 거니까 마이너스 2x 아니 플러스 2x 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8. 괜찮아? 동량 정리하면 되는 거지. 마지막까지 하면 x 세제곱 썼고 2차는 얘랑 그러면 개수가 4에 2, 6이죠? 6x 제곱. 그 다음에 1차는 개수가 4, 8 더하면 12 x. 그 다음 플러스 8. 이해돼? 네. 근데 이제 나중에는 여기서부터 한 2줄 만에 여기까지 가는 이제 공식을 연습해서 해야 돼. 결과적으로는. 니네 지금 아까 봐봐. 요거 전개할 때 네? 여기서 여기로 바로 가지 니네. 이거 전개하는데 지금 x 플러스 2 곱하기 x 플러스 써가지고 x 제곱 그 다음에 2x 그 다음에 또 2x 그 다음에 4 이거 썼다가 정리한 사람 잘 없잖아. 그치? 까먹었으면 이렇게라도 하는 게 맞겠지만 그런 것처럼 다음 시간쯤에 이제 곱셈 공식을 여러 개를 배우면서 이제 정말 힘든 시간이 온다. 고등수학 이 책에서 가장 힘든 고비 중에 하나야. 자, 됐고 이제 그러면 그 다음에 이렇게 연산법칙 하나 더 나오는데 다항식의 곱셈에 관한 성질이야. 곱셈에 관한 성질입니다. 뻔합니다. A, B, C가 다항식인데 A랑 B를 곱한 거랑
B라는 식에다가 A라는 식을 곱한 결과가 다를 이유가 없겠죠. 이게 무슨 법칙? 이게 무슨 법칙이겠어? A, B, B, A. 교환 법칙. 다만 이것은 이 곱셈에 관한 교환 법칙이야. 아까는 덧셈이었습니다. 아까 더한 거죠. 더한 거 아까는 덧셈에 관한 교환 법칙. 지금은 곱셈에 관해서 교환 법칙입니다. 또 A 곱하기 B 곱하기 C, A 곱하기 B 곱하기 C를 하는데 앞에 A, B를 먼저 곱하고 거기다 C를 한 거랑 B, C를 먼저 곱하고 A를 곱한 거하고 다를 이유가 없다. 무슨 법칙? 괄호 위치가 이동됐잖아. 이게 결합 법칙이야. 이것도 곱셈에 관해서 결합 법칙 성립한다. 그 말이야. 그다음 곱셈에서는 이제 분배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분배 법칙 다 아는 거야. 이한테 내가 A 곱하기 B 더하기 C라고 썼어. 그럼 얘를 뭐라고 쓸까? 이렇게 한번 할 거 아니야. 이미 아까 했잖아 여기서. 그러니까 이렇게 A, B 더하기 A, C 또 쓸 수 있고 이게 분배 법칙입니다. 교환, 결합, 분배 법칙이 다 성립하더라. 물론 이제 이 앞에가 A 플러스 B가 있고 오른쪽에 C가 있고 그랬어. 이럴 때는 요 C 곱하기를 이렇게 분배할 수 있지. 그래서 AC 더하기 BC 쓸 수 있죠. 맞지? 네, 그런 것도 이 법칙이다. 한번 쓸게. AC 더하기 BC. 이 점 찍은 건 곱하기인 거야. 안 써도 곱하기고. 자, 그래서 이제 15쪽에 있는 그 내용들을 너네가 확인해야 되는데 네. 여기 뭐 8번은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 그죠? 시간과의 싸움이겠지. 네. 9번도 뭐 읽어보면은 이제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7번에서 잠깐만 7번 잠깐 해봐 지금 7번 중학교 2학년 지수법칙인데 아마 이제 중학교 때 더블 클릭이라거나 뭐 체크하거나 풀 때 수도 없이 연습했던 내용들일 거야. 고등수학에 계속 이렇게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 대충 아는 거 조금 복습해가지고 정확히 알고 문제 풀고. 이제 그런 내용들은 초반에가 좀 있고 뒤로 갈수록 이제 새로운 내용이 나옵니다.
자, 뭐 충분히 할 시간은 됐다고 보고, 자 1번부터 한번 선을 풀어볼게. 지수법칙을 연산할 때는 항상 순서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각의 항들을 정리를 먼저 할 거야. 정리할까? 거듭적으로 분배할 거 아니야. 2의 제곱 4, a가 하나 있었으니까 곱해서 a 제곱, 그리고 b는 4제곱, 그죠? 곱해서 그 다음에 다시 곱하기에 다시 마이너스 a 제곱 이렇게 한번 쓸게. 그 다음에 이제 연산할 때 순서를 꼭 부호를 제일 먼저 파악합니다. 부호, 그 다음에 개수, 그 다음에 문자 순서를 가야 안전합니다. 부호 미스가 나면 안 돼. 일단 부호. 이를테면 여기 지금 마이너스 3번 곱하면 음수잖아. 그런 거 조심해야 돼. 그래서 전체적으로 A랑 A랑 곱할 때 일단 부호는 마이너스겠죠? 개수, 숫자만 보게 되면 4 곱하기 1일 거니까 4일 거 아니야. 그지? 그 다음에 자 A만 골라봐. A가 2개 곱하기 A 또 2개. 그 A 몇 개야? 총 4개. 이 둘 더한다. B 없는 거 1개잖아. 그러니까 B에 대해서 4개 1개니까 B 5개 없으면 되겠지. 맞지? 뭐 누구나 다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나눗셈은 이거를 정리하면서 꽃가루 분수꼴로 씁니다. 얘가 분모로 할 거 아니야. 얘가 분자를 거고. 그래서 4의 세제곱 64 곱하기 x 세제곱의 세제곱 x의 9제곱 곱하기 y 제곱의 세제곱 y의 6제곱 분배할 때 결국 곱하는 겁니다. 분모 2의 제곱 4 곱하기 x의 제곱에 y의 6제곱이지? 쓰고 나면 이제 약분하는 거야. 부호는 플러스고 얘랑 얘랑 약분은 16이죠? x부터 갑시다. 여기 딱 봐봐. 밑에가 자꾸 위가 크네. 그 분자 쪽에 남겠죠? 몇 개 남아야 돼? 9개 더 개면 빼서 7개 남겠죠? 그 다음에 y는 같네? 사라지면 1인 거야? 이게 답이죠. 여기까지 별거 없었지? 여기도 이제 분배부터 합시다. 아니 뒤에 분수꼴이구나. 일단 할게. 자, 분수꼴 만든 상태에서 분배해서 a의 제곱의 세제곱 6제곱, b의 9제곱, c의 세제곱 곱하기 분배하면 b의 세제곱에 c 6제곱. 그다음 밑에 부분 쪽에다가 a의 4제곱에 c의 4제곱 쓸 거 아니야? 일단 다시 정리. 자, a부터 골라서 봅니다. a가 분자 쪽에는 얘밖에 없잖아. 여기만 하면 되겠네. 그 분자 쪽에 a 2개 남겠다. b는 여기 9개, 여기 3개. 몇 개야? 12개죠. 분모 없네? 그대로 있겠죠. B 12개. 그다음 C가 분자 쪽에 3개, 6개, 9개 있죠? 9개인데 밑에 4개네? 그 분자 쪽에 5개 남겠네. 괜찮지? 그렇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곱셈 나눠서 섞였으니까 번분수로 가야겠다. 분수로 가야 돼. 자, 얘 정리해서 3분의 2의 세제곱 3의 세제곱 27분의 2의 세제곱 8. 그래서 27분의 8 곱하기 a의 6제곱에 b의 세제곱.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분모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분모 쪽에 a의 6제곱에 b의 제곱. 분자 쪽에 얘가 또 가겠죠. 자, 마이너스 3번 나왔다.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1의 세제곱은 8분의 1. 그리고 b가 6개. 여기까지 일단 하시고 그 다음 다시 아까 알려준 대로 부호 처리부터 합니다. 자, 부호는 마이너스겠지? 네. 그 다음에 이제 약분을 해보자. 여기 8 약분되죠. 그럼 여기 분모는 1이니까 결국 1분의 27분의 1일 거니까 27분의 1이 남았겠죠? 그 다음에 문자 A 먼저. A는 여기인데 6개씩 똑같네? 약분되고 끝났다. B는 여기가 3개, 6개, 9개 9개인데 밑에 2개. 그러면 분자 쪽에 B가 7개 남았겠다. 맞죠? 너무 성급하게 암산하지 마시고 이런 틀까지는 먼저 잡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차분하게 부호, 계속 문자 순서로 연산하게 되면 오답률이 뜹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수 3번. 자, 오늘의 마지막 필수 유형이야. 근데 이제 풀기 전에 내가 설명하기 전에 너는 잠깐 시간 주고 한번 시켜보고 싶어. 필수 3번을 답을 보지 않으시고 답을 가리고 한번 두 문제를 다 도전해요. 항상 수학은 내가 먼저 시도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설명을 들었을 때는 뭔가 그때만이야. 그때만 이해가 되는 것 같아. 자기가 한번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읽어보고 어디선가 막혔다. 그럼 자기가 어디서 막혔는지 알거든. 그리고 설명 들으면은 머리에 박혀 이게. 그러면서 기억도 오래 납니다.
다음 항상 수업 내용에 할 필수 예제 문제들을 그냥 뭐 앞에 내용 안 읽어봐도 문제만 좀 구경하고 오늘 습관을 좀 들어봐.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보자. 이런 식을 갖다가 전개해가지고 x 세제곱 계수를 물었습니다. 질문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돼. 그리고 수학 문제는 항상 물어본 것만 정확히 대답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얘를 전개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전개했을 때 3차 계수를 물었어. 그러면 막말로 요 항이 4개고 항이 4개니까 전개를 몇 번 하면 돼? 16번 하겠죠. 4, 4, 16 해놓고 나서 열심히 정리하고 나서 즉 이런 느낌으로 정리를 끝내고 3차 어딨나 보고 계수 부르면 될 거 아니야. 그럼 계수란 이런 걸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근데 내가 거꾸로 너희한테 야 요거 전개해가지고 전개식에서 x의 계수가 몇이냐 라고 물었어. 저거 전개 다 하냐? 안 하지 않나 잘? 이 정도면 그냥 x가 나올 만한 것만 여기 7 여기 6 7x 6x니까 13x겠네 할 거 아니야. 그리고 답도 계수 부르는 거니까 13x가 아니고 14만 쓰는 거야. 14x 이것만 계수야. 이제 그러니까 이것도 전개했다고 치고 3차 항이 나올 만한 것들만 하는 거야. 머릿속으로 스쳐가는 겁니다. 자, 1하고 전개를 4번 하겠다는 소리야. 그럼 1하고 곱해서 3차 나올 만한 게 이 중에 뭐야? 여기 있잖아. 상수와 3차. 그지? 이렇게 줄 한번 볼게. 자, 계수가 몇이야? 계수만 1 곱하기 5x죠. 그러니까 얘가 나올 것이고 계수는 5일 거 아니야. 맞지? 그 다음에 여기 1차는 몇 차 곱하면 이쪽에서 2차 곱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또 한번 줄여뒀자. 이렇게 하면 계수가 플러스 3에 플러스 하니까 3, 4, 12 나오겠죠. 12x 세제곱. 맞지? 그 다음에는 이제 요 2차랑 1차일 거 아니야. 이쪽 여기다 하면 이렇게. 계수 몇이야? 4겠죠? 여기 3차랑 상수 곱하면 또 나오겠네. 10이 나오겠죠. 그치? 그러면 여기 써있는 숫자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렇게 썼지만 이게 플러스 5x 세제곱 이렇게 뭐 다 있는 거잖아 이게.
그래서 이거 다 더하면 되는 거야. 2배 더하면 24에다가 그러니까 28 오면 33이겠네. 답에다 33x제곱 x제곱 쓰면 안 돼. 이거만 써야 돼. 혹시 부호 있으면 부호도 쓰시고. 이런 문제였으니까 필요한 것만 골라서 하라는 소리야. 이거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순진하게 하면 안 돼. 영역이야, 영역. 이를테면 남자애들 요새 PC방 가면 게임 뭐하냐? 신겸 PC방 가면 무슨 게임해? 안 다닌단 말 하지 말고 저 로블록스요. 뭐하는 게임이냐고? 총 쏘는 게임이야? 롤합니다 롤. 아니 총 쏘는 게임 있잖아. 뭐 오버워치나 이런 거 있잖아. 배틀그라운드냐? 그런 거 할 때 저기 멀리 누구나 죽이고 싶어. 네. 거기다 막 다 갈겨 다 죽여? 아니요. 걔만 쏴 죽이잖아. 비슷한 거야. 필요한 것만 딱 골라서 하면 돼. 다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요런 식을 전개했을 때 전개식에서 상수항 포함해서 모든 개수의 총합을 구하래. 예를 들어서 6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라고 썼습니다. 자, 그럼 여기 이 식에서 상수항 포함 모든 개수의 총합은 얼마일까? 이 식에서 상수항 포함 모든 개수 총합. 개수라는 거는 항마다 각각 존재하죠. 그럼 x 제곱의 개수 몇이야? 6. x의 개수는? x 개수 몇이야?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상수항 포함하라며. 정확하게. 상수항 올 거 아니야. 요 세 개 더하라는 소리잖아. 뭐 11에서 4 빼면 7 나올 거야 답은. 이해되지? 그런 얘기인데 이거를 전개해가지고 상수항 포함 모든 개수의 총합을 물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막말로 오씨 못할 건 아니거든. 풀만한 거 다 풀고 시간이 20분 남았어. 다른 거 못 풀겠어. 이거 하나 남았어. 찍을 거야? 20분 남았는데? 이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다 전개한 상태에서 정리를 끝내고 개수를 확인하고 이것들을 더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해돼? 내가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막상 하라고 그러면 니네 이거 잘 안 한다. 하려다가 때려치죠. 왜? 이 길이 아닌가 하잖아. 막상 가면 답까지 갈 수 있긴 한데 한번 해볼까? 나 한번 그냥 해봤는데 이제 진짜 답 맞나 한번 확인해볼게. 이 둘 더하면 1 얘랑 얘랑 더하면 20 여기가 마이너스 5에 2, 3이니까 2, 3, 5인데 얘랑 날라간다. 그죠? 이게 일단 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틀리지 않았다면. 그치? 답은 맞기를 바라는데 맞긴 했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풀고 싶진 않은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푸는 연습을 하자고 이 문제를 낼 것도 아니야. 질문이 x 자 근데 공부를 좀 할 건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하기를 너네한테 x 5제곱의 개수는 몇이고 x 4제곱 개수는 몇이고 물을 수 있잖아. 상수항 몇이고 상수항. 자 먼저 x 5차 개수 찾아봐. x 5제곱 개수. 일단 먼저 확인할 건 뭐냐면 이거 몇 차식이야? 2차죠. 이거 몇 차식이야? 3차죠. 곱하면 몇 차씩 나올까? 2차 곱하기 3차 몇 차 나올까? 5차요. 왜 5차냐면 제일 높은 애를 얘 둘 곱해봐. 얘를 2, 5, 10에 x에 6제곱 쓰는 사람은 없을 거야 지금. 2차, 3차면 5차 나올 거 아니야. 5차식이야. 그죠? 그러면 이걸 전개를 쭉쭉쭉 12번 했다고 치고 최고차항인 5차는 여기 하나밖에 안 나온다는 건 알지? 개수는 당연히 2, 5, 10이야 이거는. 맞죠? 그런 식으로 특별한 차수의 개수를 찾으라 그러면 필요한 것만 골라서 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모든 개수다 보니까 다 찾으려니까 오래 걸릴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특별한 개수를 물어볼 때는 일단 가장 쉬운 게 최고차항 개수가 제일 쉬워. 이 최고차항끼리 곱해가지고 개수 보면 되니까. 자 상수항 몇이야? 상수항. 전개했을 때 상수항. 3. 그렇죠. 상수끼리 곱하면 돼. 근데 최고차 개수나 상수항은 금방 찾아져 이게 눈으로. 그 외에 그 안쪽에 들어있는 1차라거나 2차, 3차, 4차 이런 것들은 좀 귀찮아지겠지. 아까 이거 한 것처럼 해야 되니까 아까. 그지? 질문이 각 차수별로 개수들을 각각 찾아라가 아니라고 지금 총합이야.
그래서 정말 천재가 이런 생각을 한 거야. 천재가. 그러니까 너네가 이런 생각 못했다고 스스로를 체크할 건 없고 그냥 저런 사람도 있었구나. 오 괜찮네. 나도 따라해야지. 이런 느낌으로 배우면 됩니다. 자, 얘를 전개했다고 치고 몇 차 나온다고? 5차. 그래서 나는 그냥 몇 x 5제곱, 몇 x 4제곱, 몇 x 3제곱, 몇 x의 제곱, 그다음 몇 x의 1제곱 상수함까지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몇인지까지 아직 잘 모르겠다고. 물론 찾으려면 얘랑 얘를 금방 찾는다고. 이해돼? 그러나 내가 앞에 개수를 5차 개수를 A5라고 쓸게. 차수에 맞춰가지고 번호를 매긴 거야. 4차 개수를 A4라고 쓸게. 여기를 A3, 여기 A2, A1. 마지막은 A 몇 쓸 것 같아 내가? A 몇 쓸 것 같아? 0. 아까 상수항 0차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번호를 매긴 거야. 그 다음 앞에 부호는 기본적으로 플러스겠죠? 그렇다면 내가 실제로 풀어놓은 결과에 따르면 A3 몇이야? A3 19겠죠? A2는 마이너스 5겠죠? 그치? 이거 내가 풀어놨으니까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어떤 생각하냐면 우리한테 물어본 게 뭐였다고? 모든 개수의 총합이야. 상수항 포함. 현재 주황색 써놓은 저거 부른 거야. A4, A5, A4, A3, A2, A1 상수항 A제곱. 요것들을 다 더한 이 결과만 확인하면 되는 거지. 이 각각이 주는 게 아니고. 맞죠? 근데 중학교 때 이참수 배울 때 이런 거 있는데 이를테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함수 그려서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가 뭐 4라고 준 거야. 여기가 0. 이 식이야. 이 식이 fx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야. 그치? 여기서 혹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보다 큰지 작은지 확인해 봐야 돼. 혹시 어떻게 하는지 혹시 기억나나? 아니면 뭐 이런 것도 있죠. a 마이너스 b 더하기 c의 부호를 확인하죠. 여기 들어가는 부등호. 중3 함수 배울 때 덜어 있는데 조금 어렵긴 한데 이제 봤을 거야 한 번쯤은. 얘가 0, 얘가 4. 자 그럼 봐봐. 요 식에서 내가 x에다 2를 집어넣으면 즉 f2를 구하게 되면 a 곱하기 2의 제곱 즉 4a 그냥 쓰자. a 곱하기 2의 제곱 더하기 b 곱하기 2 더하기 c 즉 4a 더하기 2b 더하기 c 나오죠. 그치? 그러면 이 f2가 이 그래프에서 뭘 뜻하죠? f2 2를 대입해서 나오는 함수값이잖아. 이거 0, 4 이쯤에 있겠죠. 2를 집어넣어서 나온 요 점의 좌표를 우리가 뭐라고 써? 2, f라고 쓰죠. 그치? 그죠? 그럼 f2의 부호 뭐냐 지금 현재 부호? 점 여기 있는데 여기 원점의 부호 좌표의 부호가 플러스 플러스 아니야? 1, 4, 5면? 이게 플러스야 분명히 이거. 그러니까 요거 쭉 f1 쭉 다 얘가 양수거든. 이해돼?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란 이 식에다가 요 x자리에다가 뭘 대입하면 딱 이거 나올까? 이게 f 몇일까? 이게 f1 얘는 f 몇일까? 여기 마이너스 나왔잖아. 이거 f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 넣으면은 딱 나와 이거. 이런 거 본 적 있지? 그지? 그러면 f1 fu 읽어봐. f1의 fu 1은 여기 있잖아. 1 올라가서 요점 좌표가 1, f1이야. 1사분면이니까 당연히 플러스겠죠. 얘가 양수. 얘 f 마이너스 1이야. 그지? 내가 마이너스를 정확히 안 찍었다. 여기 마이너스 몇 개냐? 요 점이 마이너스 1, f 마이너스 1일 거 아니야? 이거 음수 나왔잖아 밑에. 얘 음수. 그렇게 할 수 있지. 이해돼? 자, 그 느낌처럼 나는 위의 식하고 아래 식이 똑같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치? 그럼 내가 여기서 이 개수들만 딱 뽑아가지고 더하고 싶어. 그러니까 내가 이 식에다가 이 x에다가 만약 3을 넣었어. 3
333 넣고 계산 쭉 했어. 그거랑 여기 333 넣고 계산한 거는 같을 거 아니야. 위의 식을 전개했다고 치면 얘라고 했으니까 위 두 개는 같은 식이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A5, A4 이런 것들만 더하려면 X에 2를 넣으면 딱 나와. 그래서 내가 너무 길어서 이제 줄을 바꾸면 한 건데 요 등식에다가 X에 2를 딱 대입하. 그러면 아랫줄에 지금 정확히 이 식 나오죠? 위에 줄에다가 1 넣어보자. 자, 1 넣게. 자, 곱하기 할 건데 이렇게. 여기 1 넣으면은 2 빼기 1 더하기 3 얼마야? 5에서 1 빼니까 4 나오지 않겠나? 여기다가 1 넣어봐. 1 넣으면은 5, 1 더하면 7에서 2 빼니까 5 나오겠지 계산하면. 그러니까 답이 4, 5, 20이야 아까서. 신기하죠? 어떻게 이런 생각했냐? 그런 사람 있었대. 우리는 학습하는 겁니다. 이런 풀이를 처음 봤을 때는 전혀 생각 못했을 거야 누구나.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경험을 하게 돼 봤을 때는 누군가는 또 그때부터 할 거라고 이제 따라서 학습이야. 알겠죠? 그래서 이제 필기할 내용 하나만 적어줄게. 다항식 fx에서 상수항 포함 모든 개수 총합 을 구하는 방법. 다항식 fx라고 쓴 것은 그 x가 포함된 어떤 식이라는 소리입니다. 상수항 포함 모든 개수 총합. 비유하면 이런 말이야. 지금 처음에 식이 얘였잖아. 이 식을 전개해가지고 모든 항의 개수 총합이었지 질문이. 내가 얘를 잠깐만 이름을 fx라고 할게. 아까 이 등식에다 x에 뭐 넣었다? 이걸 구하기 위해서 x 1 넣었잖아. 여기 1 딱 들어가면 그게 뭐야? f1이거든. f 여기다 1을 넣은 게 결국 이 값이라는 얘기잖아. 그치? 따라서 f 어떤 식에서 상수항 포함 모든 개수 총합은 그 식에 있는 x 자리에다가 1 넣은 값이야. 그 말을 우리가 fd라고 말합니다. 조금 어렵게 느낀 사람은 그냥 처음식의 모든 x 자리에 1 대입한 값이야. 1 대입한. 처음식의 모든 x 자리에 1 대입한 값. 참고로 상수항도 알 수 있습니다. 상수항이라는 게 내가 쓴 바에 따르면 A0죠 지금 현재 A0. 여기 A0 맞지? 그럼 여기서 이 식에서 나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요거만 알고 싶어. 요 x에 뭐 넣을까? 이거 다 필요 없고 나 이거만 알고 싶어. 뭐 넣을까 여기다가? 날리려면 0 넣으면 돼. 0 넣으면 다 사라지고 얘만 남을 거 아니야. 0 넣었단 말이 여기가 0 들어간 거 F0이야. 상수항 그래서 F0이야. 처음 식의 모든 x에 0 넣었다는 소리고 아까 겸이가 아까 상수항 3이라고 했잖아. 그 3이라는 말이 F0을 구하면 여기 0, 0 넣으면 3만 남아. 그치? 여기다 0, 0, 0 넣으면 1만 남아. 그래 3이야. 이해되니? 이 두 가지는 좀 수거처럼 익혀두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만 풀고 끝난다. 16번 16쪽에 12번 봐봐. 12번 잠깐 도전해봐. 식이 그렇게 많이 빡세진 않거든. 기껏 해봐야 6번 전개하면 될 거니까. 상수항 포함 모든 항의 개수 총합이 마이너스 18이라고 썼죠. 그지? 근데 저거를 전개해서 정리할 수 있긴 한데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 처음 식에 모든 x에 2를 대입한 값이다 라고 기억하면 여기 1 넣어가지고 2 여기도 1 넣어가지고 1-k 4k 이 값이 얘를 전개했을 때 3차씩 나올 텐데 그 식의 상수항 포함 모든 개수 총합을 뜻한다고 실제로. 그래서 이 값을 준 거야.
마이너스 18이라고. 요거 풀어서 K 찾는 거야. 그래서 1-5K라는 요 안의 식이 약분해가지고 마이너스 2가 나올 것이고 5K가 11이니까 K는 뭐 2 나오고 끝날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야. 알겠죠? 자, 오늘 16조까지 했고 저쪽과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오늘 숙제는 16조까지 지금 수업 시간에 좀 못 풀었던 문제가 좀 더 있을 거니까 꼼꼼하게 풀고 개념 원리는 풀고 나면 바로 채점하시고 계산 미스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바로 고쳐보고 재채점까지 하고 오는 게 기본이야. 채점 안에서 오게 되면 숙제 좀 덜 했다고 나는 이해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아까 줬던 그 수학 프린트는 바스장, 그러니까 바꾸고 오시면 여기까지.